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지지 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12번째 지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해라고 하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자에서 시작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고 하는 이런 순서로 얘기했을 때 이제 마지막 지지가 되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던 대로 이 지지를 우리가 이제 1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이제 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마지막 지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에서 시작하는 그런 지지로 알아봤기 때문에 이 해가 마지막 지지가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해라고 하는 글자의 자형을 살펴보면요. 이게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에서 연유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뜻하는 한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돈자도 있고요, 시자도 있고. 그런데 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돼지, 즉 가공한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한자의 그 지가자죠. 밑에 있는 그걸 돼지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살아있는 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해라고 하는 글자는 이 돼지에서 연유한 글자다. 자의를 살펴보면요. 도금이 돼지해로 되어 있습니다. 뜻은 돼지이다. 12번째 지지다. 그리고 간직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전에서는 이 해라고 하는 글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설무해자에서는 풀뿌리이다. 10월 미약한 양이 일어나서 성한 음과 접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연해자평에서는 해는 핵, 즉 시를 말한다. 만물을 수장하여 모두 시로 경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지장간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해라고 하는 글자는요, 이 지장간에 갑이라고 하는 이 목의 기운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겨울을 시작하는 글자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음양의 구성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술이 오음 일양이어서 양의 기운이 사라진 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다시 양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의 음양오행을 살펴보면요. 시간의 측면에서는 음의 구간에 있고요. 공간의 측면에서도 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양의 채와 용은 다릅니다. 채는 음이 되고 용은 양이 됩니다. 자, 왜 이런가? 지지라고 하는 것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로 배열을 한다라고 하면 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각각의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 봄을 시작하는 인, 여름을 시작하는 사, 가을을 시작하는 신, 그리고 겨울을 시작하는 해, 이렇게 계절을 여는 글자가 되는 건데 시작하는 글자들은 다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는 모두 음의 이 모양을 띠고 있지만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용을 따라서 양이 되는 거고요. 오행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천간의 임수와 같습니다. 해수의 운동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해수는 유금지처가 됩니다. 즉 유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순전히 이제 음만 남은 물국필반의 전환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음양의 운동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양은 음이고 노음은 양이다 라고 하는, 즉 뭐냐면 양의 운동이 그 극에 도달하게 되면 음의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음의 운동이 극에 이르면 양의 운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성어의 의미가 되는 건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요, 풀뿌리니 양기니 씨앗이니 하는 새로운 양의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만물을 다 숨기고 저장하는 이 수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따라서 이제 계절로는 지난 계절이 가을을 정리하고 다음 계절인 봄을 준비하면서 자기 계절인 겨울을 시작하는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음체 양용의 양수이기 때문에 수생목과 수국화를 모두 다 잘하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수의 시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계절로는 초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입동이라고 겨울을 이제 시작하는 절기, 그리고 이제 수설이라고 작은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절기, 그런 두 개의 절기가 있고요. 음력으로 대략 이제 10월경, 양력으로 이제 11월경이 되는 거죠. 이제 만물이 땅속으로 숨어서 기운들이 씨앗으로 모아지고 종면을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간인데요.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의 특징은 바로 불투명하다, 즉 비밀이 많다 하는 거지요. 해수의 정반대의 글자인 바로 이 사화의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라서 굉장히 환한 시간이죠. 그와 정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비밀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정리정돈을 잘합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않죠. 많은 것들이 다 어지러져 있는 시간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55세부터 60세까지 노년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물론 요즘이야 인간의 어떤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충 이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는 북서 방향이 되는 거고요. 색으로는 이제 천흑색, 즉 엷은 이제 흑색이 되는 거고요. 숫자로는 1이 됩니다. 해수의 물상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해수는 천간의 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간 임수의 물상인 강하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연물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바다, 강, 그리고 이제 폭우나 빙산에 비유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수라고 하는 것이 밤 시간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밤바다, 어두운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공물로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뜻하기 때문에 바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유통이죠. 뭔가 무역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상징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유통을 한다는 거, 계산을 한다는 것. 또 지난 시간에 술토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지만 술토와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천문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좀 신비하고 사변적인 그런 이제 어떤 이 종교라든지 철학과 이런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해수의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이 해수라고 하는 이 그 글자에 대해서 어떤 물상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산명통해에서는 현하, 천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흐르는 깊은 물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늘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은하수라고 얘기하죠. 많은 게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동물로는 연회자평에서 이제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보면 돼지의 발굽은 둘로 나뉘어 음이다. 음은 수렴하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돼지는 조용하기에 음이다. 개와 돼지는 시간에 맞춰 지키는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돼지의 속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돼지는 먹기를 좋아한다. 달고 쓴 것을 가리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큰 소리를 지른다. 음식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만 배가 부르면 편하게 휴식을 한다라고 고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돼지의 속성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배부르면 편하게 휴식한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해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기질, 뭐 성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당사주에서 이 해수를 천수성이라고 합니다. 천수성의 이 그 수라고 하는 거는 목숨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수복강령이라고 얘기하는, 즉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잘 먹고 또 편하고 뭐 이러니까 붙인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심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입니다. 양수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포용력과 융통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총명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과 친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회성과 사교성이 역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문이기 때문에 영감과 그 직관력이 뛰어난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감시관을 뜻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중함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속마음을 좀 잘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모으고 좀 이게 종합하는 기질, 뭐 이건 아무래도 양수인 천간의 임수와 마찬가지로 이것저것을 다 모으잖아요. 좀 이게 욕심이 좀 많은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종합하는 기질은 강하지만 인내심과 지구력은 좀 떨어지는, 정리정돈은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의 이 독특하고 신비한 정신세계를 좀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요. 생각이 좀 너무 많은 것 역시 이 해수의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수의 키워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마디로 포용형이다, 종합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좀 다 이렇게 모으고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종합하는 이제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사교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역동적이고 뭐 활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원만하고 뭐 이렇게 좀 두루두루 좀 사귀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교형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가 됩니다. 보통 지지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 항상 시작하는 그룹은 역마의 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해수는 역마살에 해당하는 글자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해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12개의 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면 지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 좀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는요 12개의 지지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 우리가 천간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대로 기본적인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합과 충이 있고요. 근데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이 땅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합과 충 말고도 여러 관계들이 나오는데요. 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